안녕하세요. 심이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지금은 업로드 제가 일정이 없었는데 제가 또 어이없는 걸 내용을 하나 봐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업로드를 한 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빡치게 된 이유는요.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4월 27일 9시에 올라온 그 편집장의 편지라는 이제 그 칼럼 때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칼럼이고요. 편집장의 편지라고 돼서 윤석열과 히틀러라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편집장의 편지라는 한겨레 정혁준 기자가 아마 이제 편집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양반이 정혁준 기자고요. 그 구글에서 한겨레 정혁준 기자를 검색을 하시면 그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글 쓰는, 그래서 뭐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글 쓰는 방법이 이래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글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본인이 글 잘 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근데 글쓰기 칼럼도 쓰시고 뭐 글 쓰는 법에 대해서도 활동하시고 하는데, 자, 그분의 글은 어떤가, 한겨레 편집장의 글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윤석열과 히틀러.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인력과 자원을 전략 목표에 선택, 집중 배치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다. CEO 한 명으로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는 CEO 리스크도 이런 이유로 자주 거론된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논란의 핵심에 떠오른 인물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총장은 조국 사태 때 나치 독일처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몰아붙였다. 사실 이 문구부터 감정이 들어있죠. 일단 뭐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 6일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조국 안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위해 쓴 바바로사 작전 같은 전격전이었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지성군을 전폭 지원했듯이 언론의 공중전 지원을 받았고, 독일 군인 하인츠 구데리안의 전차부대처럼 정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바바로사 작전에는 구데리안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 일가의 내로남불, 가족 사기단 같은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전공을 세웠다. 일단 여기에서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조국은 무죄다라고 이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편집장이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가장 큰 전공은 입시 부정이라는 틀에 맞춰 조국 일가를 불공정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이다. 윤 총장의 성과가 돋보일수록 비판자도 늘어났다. 윤 총장을 비판하는 쪽은 언론을 나치 선전상 파울 괴멜스처럼 여겼고, 검찰 특수부는 나치 SS 친위대 이미지로 떠올렸다. 반대쪽은 윤석열 총장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뒤엎어버리고 시대 정신을 거꾸로 되돌린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인물로 여겼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과 소련이 숨고르기를 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과 그 반대편은 총선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역시도 사실은 이 편집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검찰총장은 총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봤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총선이 끝나자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의 탱크전처럼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성공은 윤 총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리 의혹, 총선 비리하는 칼자루를 꺼낼 것이다. 윤 총장이 쓸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에서 자주 쓰는 것과 비슷할 듯 싶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트럼프와 북한은 경제와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치킨 게임으로 조직을 공고히 했다. 치킨 게임에서 최상의 전략은 자동차를 타고 서로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핸들을 꺾지 않는 것이다. 치킨 게임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도 불린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치킨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은 윤 총장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채널A 이안무개 기자와 하나무개 검사장의 부적절한 공작 의혹,
윤 총장 장모 사기와 아내의 주가 조작이 불거지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프레임을 건 내로남불 가족 사기단 불공정이 부메랑처럼 윤 총장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한겨레 편집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한 쿠데타보다 실패한 역모 사건이 더 많다. 배반 때문이다. 게임 이론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배신할 느낌이 드는 순간 구성원 상당수는 배신한 쪽으로 기운다. 히틀러 암살 사건 역시 나치 패전이 깊어지면서 터졌다. 물론 윤 총장은 이전처럼 보수 언론과 야당의 측면 지원을 기대하며 그들과 신뢰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신뢰가 높아질수록 보통 국민과 신뢰는 떨어진다. 이번 총선 결과가 그랬다. 사표를 던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도 쉽진 않을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농단으로 옷을 벗자마자 질문하는 기자의 레이저 눈빛을 쏘아 붙일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보통 사람으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조직에 남아있기도 좌불안석이다. 윤 총장이 조직에 남아있을수록 검찰개혁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연말 이른바 여당이 중심이 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일 때 검찰은 세게 저항하지 못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한다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조직으로 보면 실리를 전혀 챙기지 못한 리더였다. 실리를 챙겨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전 솔직히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한겨레 편집장이라는 양반은 검찰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실리를 챙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죠. 어쨌든 반대하는 쪽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뜻하는 tit-for-tat 전략이다. 세계 2차 대전 범죄를 놓고 독일은 나치에 부역한 협력자를 색출해 엄중히 죄를 물었다. 그 결과 독일은 나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범죄의 반복을 멈출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주변 나라인 한국과 중국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전략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참고로 1944년 히틀러는 공군 1척의 반격작전을 도발한다. 벨기에 아르덴 산림 지역에 기갑부대를 투입해 연합군을 기습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끝내 작전은 실패했다. 바로 벌지 전투다. 이 전투로 마지막 남은 독일군 핵심 병력은 괴멸했고 나치로부터의 독일 해방은 빨라지게 됐다. 이게 끝입니다. 솔직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나열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시면 두 개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내가 2차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다 라는 걸 소개하고 마지막 하나는 그 조국은 무죄인데 윤석열이 억울하게 조국 장관을 핍박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당연히 윤석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궁지에 몰려있다. 윤석열은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그 조만간 배신자가 나올 테고 그러면 윤 총장은 여지없이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마지막 직전에 윤 총장은 뭐라도 크게 한번 반발을 하겠지만 그것조차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을 민주당은 써야 된다. 부역자를 색출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인간들을 색출해서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 한겨레 편집장이라는 정혁준이라는 이 새끼가 지면을 이용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글 좀 쓴다는 인간이.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제 2차 대전이나 전쟁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려다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도 안 차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분명히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라갔고 법원에서 각하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관련자들에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고한 조국 일가에게 내로남불, 가족사기단 같은 프레임을 덮어 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입시 부정이라는 틀에 맞춰 조국 일가를 불공정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초동 길바닥에서 조국 수호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야광봉 흔들던 그런 빠순이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각을 한겨레 정혁준 기자가
편집장이라고 주장하는 양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 나이가 60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CEO 리스크는 이런 데 쓰는 말도 아니고요. 이 양반이 무슨 비즈니스 이코노미 인사이트라고 한다는데 인사이트도 없고 이코노미도 없는, 제가 보기엔 이 양반도 그냥 좀 문제가 많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바바라스 작전을 하는데 언론의 공중전 지원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 빼고 나머지 언론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한겨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자인 조국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혐의를 윤석열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별장 성접대 운운하는 헛소리를 짓거렸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셨죠. 지금도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 피고소인 주제에 이런 편협한 글을 칼럼이라고 쓰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글 자체만 보면요,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구성도 엉망진창입니다. 그 정혁준 편집장님 공부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박사라도 따셨어요? 저 솔직히 모르겠는데 글 쓰는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딴 식으로 쓰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한겨레라는 신문사에 편집장식이나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전화해서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어차피 뭐 귀담아 듣지도 않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씨 사표 쓸 이유 없습니다. 정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을 저지르고 입시 부정을 해서 지새끼 집어넣으려고 문서를 조작하고 이런 사람을 정당당당하게 수사하는 게 어떻게 탄압이 됩니까?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쟤는 솔직히 글 내용만 따지고 보면 하호영 기자가 쓴 그 별장 섬접대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이걸 덮었네 어쩌네 하는 그런 의혹 기사보다도 이 글이 더 쓰레기 같습니다. 더 악의적이고 게다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벌지전투 무슨 뭐 아르텐 기갑부대 어제 주무시기 전에 뭐 유튜브에서 뭐 영화라도 몇 편 보셨어요? 라이언 일본 구하기 같은 거 보셨나? 아무리 칼럼이 아무리 고전 기고 칼럼이 있고 그게 아무리 밀려 있고 아무리 글 쓰기 싫고 그냥 월급 그냥 벌고 싶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글을 쓸 때는 좀 제대로 된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글이라고 썼습니까? 네가 편집장이니까 이걸 실어주지. 솔직히 딴 사람이 편집장 같으면 이딴 걸 실을 것 같아요? 이런 편협하고 예단에 치우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어떤 그 망상만 잔뜩 들어있는 글을 어떻게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혁준 한겨레 신문 편집장님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글 내용이 이게. 제가 지금 윤석열 씨를 히틀러에 비유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비판할 수 있다면 히틀러에도 비판할 수 있을 테고 비스마르크에도 비판할 수 있을 테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기 목에 겨누어진 칼날이 검찰의 칼날이 그만큼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는요. 당신이 여러분 편에 서 있는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한 쿠데타보다 실패한 역모 사건이 더 많다. 배반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배신할 느낌이 드는 순간 구성원 상당수는 배신한 쪽으로 기운다. 지금 누가 배신한 쪽으로 기울었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 주장하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당신네 집단 청와대 비서실 내에 몇몇 비서관들이 자기들이 처벌받을까봐 검찰의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범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좌불안석으로 숨을 졸이면서 총선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고 하시는데 총선 2주 전부터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일단 스톱시켰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은 황운하가 울산에서 지랄했듯이 선고고 나발이고 그거 상관없이 범죄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울산시 선거 부정, 그 다음에 유재수 관련 건, 라임 관련 건
그나마 선거 앞두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의상 참아줬고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수사를 재개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당신이 말하던 개혁이 된 검찰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 친구들, 하호영 친구, 김어준 친구, 라임 관련돼 있는 인간들, 조국,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나라 돈 수십억을 빨아먹어도 괜찮고 무죄라고 생각하고 두둔하고 싶어하는 조국 같은 인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게, 그리고 그런 범죄를 그냥 방치하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한겨레 신문 정혁준 편집장이 생각하는 개혁된 검찰입니까? 당신 말이야. 진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표 쓰고 나오세요. 당신 같은 인간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당신이야말로 펜을 칼처럼 사용하는 범죄자예요. 이코노미 인사이트 운운하는 개소리 하지 말고 나와 이 새끼야. 종이가 아깝다 이 씹새끼야.